2025년의 마지막 분석 종목입니다. GST입니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고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눌릴 때마다 추천을 쭉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또 나갔었죠. G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간 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굉장히 반도체에서 유명한 종목은 아니죠. 반도체에서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 강센바이오로 분석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이 대표주가 올라가면 내 종목도 올라갈 거라고 가장 심하게 착각을 하는 대표가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나머지 바이오들까지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테온 여전히 신고가 계속 뚫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 기는 바이오들이 똑같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 원투펀치가 한국에 있고, 여기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당연히 엮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이 내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유닛 테스트라든가, 그렇죠, 실제로는 경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하고 그 핑계로 작살내버리고 있고, DI하고 유닛 테스트는 급락하고 DI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라인에서 이탈을 벌이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향을 조금만 움직여 들어갔을 때 그 기술을 못 따라 들어오게 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밀어줄 때 이렇게 밀어주긴 밀어주는데, 이거 못 따라 들어오면요, 원하는 거 못 맞춰주면 그냥 잘라버려요. 삼성전자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 밴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들어가는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소수밖에 안 돼요. 선수 그야말로 대표 선수들이죠. 그 GST의 경우는 과거에는 대표 선수가 아니었던 종목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서 분석했던 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는 태생 금수저들이 있고 흑수저 종목들이 있어요. 금수저.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장될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종목으로 상장이 된 종목들, 아주 옛날 종목으로 친다 그러면 1세대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장될 때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특별히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이제 세계 1위하고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 기업의 삼성전자처럼 세계 1위인 경우에는 세계 2위사의 경쟁력 차이, 요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의 추종을 보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생부터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태생부터 유명했던 종목, HPSP 태생부터 유명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스타트에는 내 시작은 이게 미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라라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올라들어갔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이 코스닥 반도체 시가총액 1위 리노공업입니다. 2만 배, 2만 %, 200배가 올랐어요. 주가 200배. 2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가 아니고 200배가 200배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올라들었는데, 그건 이제 리노공업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20년간 그렇게 오른 거고요. 그 뒤에 흑수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거 이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아시라 그래서 저쪽에 냉각, 오늘 올라온 이후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냉각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전부 삼성공조 이런 거 막 따라서 CC만 보고 삼성공조 이런 거 막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중간에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까지 GST하고 삼성공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냉각주 삼총사 그래가지고 구분까지 다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찾는 그 냉각 시스템의 냉각조는 자동차 냉각을 하는 삼성 공조가 아니라 이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액침 냉각의 진짜 대표주, 사상 최대 실적, 저평가, 이 장사에서 이런 게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게 6개월 전이야. 이게 6개월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달 전엔 사상 최고가 경신을 노리는 지금도 여전히 싸고 좋다.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 들어가고 있죠. 실적, 모멘텀, 저평가, 3박자 계속 강세고요. 슈팅 따라 들어가지 말고 눌리면 받아라, 따라 들어가지 말고 눌리면 받아라, 계속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최근 올라 들어갈 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려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눌려 들어올 테니까요.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 메인 종목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 슈팅이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 반도체 바이오에서도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알아서 눌러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지금 못 사면서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슈팅 나오면요 알아서 눌러줍니다. 그래서 엊그제 요거 치고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 제가 뉴스에 봤던 거 TSMC의 칠러 퀄통가 이것도 아주 쫙 치고 왔던 것 같은 경우도 요거도 뭐 너무 들어가면 좋겠는데 요거 눌러 들어올 겁니다. 그거 눌려 들어오면 사라라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 종목에 직접적으로 이슈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사주 처분이 있네요.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올라 들어왔죠. 오늘은 여기서 이게 이슈가 엮이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은 또 다른 냉각 시스템 관련주, 냉각 관련주, 여기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 이렇게 11개 종목이 있죠. 여기 쭉 나오는 이 종목들 중에서 이 워트의 이슈가 걸리게 합니다. 워트. 그래서 워트가 아래 장중에 21%까지 올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종목을 이게 다음 종목은 이제 분석해야겠다고 놓고 보니까 주가가 그냥 쭉 꼬리 달고 이렇게 쭉 쳐밀려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워트 같은 경우 보죠. 이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자, 이렇게 했는데, 삼성이 테슬라에서 내년도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뭐 하는 건데 이 뉴스를 굳이 왜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저기서 받아야 되죠? 삼성전자가 테슬라부터 대규모 수주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왜 우리 언론사들은 뭐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 거를 뺏겨다 가지고 중국 거 이거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이 워트가 이게 냉각 주잖아요. 이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냉각 쪽은 아니고 어쨌든 신규 펀드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 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게 냉각 시스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이 올라 들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까지 이렇게 테마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치고 테마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GST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도 보셨던 이게 칠러 온도 조절 장치죠. 요게 콜 테스트를 이미 통과를 다 했다는 요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눌려 들어온 거에서 어저께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딱 세워놔가지고 이제 돌아 들어갈 만한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워트가 쭉 치고 나오더라. 그래서 냉각 시스템 주들이 다시 살아나온다. 뭐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눌려 들어올 때 이거 계속해서 공략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리노공업하고 비교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에서 출발을 해서 재벌이 된 리노공업. 자,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주가 2만%, 218배 이런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 쪽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 저점 저기서부터 제가 54배 이렇게 올라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200배가 주가가 200배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4조 6천억 됐거든요. 그래서 나눠보자 이거야. 저 초반에는 200억대였단 얘기죠. 200억대. 시가총액 200억에서 여기까지 올라 들어온 겁니다.
4조 6천원까지 끝내주죠. 자, GST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올라들어온 종목이에요. 이게 금융위기 저점에서부터 친다 그러면 리노공업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리노공업은 당연히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올라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54배가 올랐고요. 이 종목은 82배가 올랐어요. 최근 쪽으로도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삼성전자발 슈퍼랠리 끝나고 저점에서 들어가는 이 기준으로 치면 2019년부터 해서 지금 1300% 13배 주가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은 같은 시기 동안에 보면 590배. 그렇죠? 이건 뭐 덩치가 워낙에 크니까 얘는 아직도 이게 GST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5,300억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이클 바뀌어 들어갈 때 이거 여기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N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전형적인 종목이에요. 지금 사상 최고가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투해서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매출 잠깐 쉬었죠.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잠깐 쉬어 들어갔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고 계속 끌어나가고 이익 점점 높아지고요. 이익률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고, 현재 GST 같은 경우보다 물론 분야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성장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리틀 리노공업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에 냉각 모멘텀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 냉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그거는 파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전형적인 펀더멘탈형의 종목입니다. 펀더멘탈형.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 올라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면 고가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이거 마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반도체 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 들어가지고 오버되고 난 다음에 물려 들어오고 다시 또 야금 해서 올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동성 시스템 단기 급등주를 노리는 형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빠르고 강력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묻어두고 꾸준히 이익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오랫동안 두고 놓고 달려 들어갔을 때 결국에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노력할 때 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만약에 현재로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을 받으면 밀려 내려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61선 근처, 그렇죠? 요 정도 자리에 들어오면 일단 받는다. 이러고 놓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가를 이게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정도 이렇게 칸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조정을 받고 이렇게 큰 폭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밴드 하더라도 들어오면 이건 뭐 그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면 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면 그냥 보는 겁니다. 자동에 내년에도 당시나 마찬가지. 뭐 이건 종목이 지금 주가가 크게 뭐 어떤 변동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런 자리 들어오면 이건 뭐 그냥 맥점 포인트죠 이거. 자,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비싸지도 않아요. 8,900입니다. 저평가죠. 앞에 계속 내용 보여드렸죠? 제가 분석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저평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변동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실적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튀겨나가지 않아가지고 천천히 그냥 꾸역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심택처럼 적자 들어갔다가 돌아오면 그 적자 들어갔다 돌아올 때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죠. 적자 났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주가도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있는데 얘 적자 들어갈 때
이 심택 같은 종목이 이렇게 적자에 들어가지고 호우적거릴 때 이 GST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3,500억에서 적자 들어가는데 겨우 요만큼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도 개 박살나가지고 실적 박살나가지고 호우적거릴 때 겨우 요만큼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 실적 방어가 더 강하거든요. 그만큼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안 들고 가면 뭘 들고 갈 거냐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린 올해 마지막 분석 종목 GST였습니다.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서도 싼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찾아서 뭐 인벤티지, 올릭스 같은 이런 유명한 종목을 제외하고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 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거 와이바이오 같은 경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와이바이오 이런 거. 네. 이거 위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저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잡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추천 계속 나왔었죠. 이거 계속해서 저평가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잘 모르던 종목이죠? 네? 이거 저평가 여기도 가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평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평가 이런 거 잡아가지고 아주 사이에 스윙으로도 먹고 홀딩을 가지고 길게 가는 사람은 길게 가는 사람들은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에? 얼마나 좋아! 장혁은 아니지만 한번 외쳐봅니다. 내년에도 이런 거 종목 잡으면 얼마나 좋아! 자, 이런 거 제가 계속 잡아드리고 이런 좋은 종목들 제만 합니까? 아니죠.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앱수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해서 오르고 ATM 스톡 이게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모르죠. 안 나와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사진을 이렇게 보려면 이게 나오긴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알 수 없죠.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쭉 그냥 다 들어가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6명의 전문가 모두 다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분들이에요. 6명 다 달라. 자, 이 중에서 여러분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성향이 맞는 사람이 누군지, 또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이 누군지 이런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다 들어가셔서 이제 신년 연휴 기간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제 차분히 살펴보시고 이제 호흡을 잘 맞추겠다 싶은 분들 찾으시면 내년에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대박 납시다.